7장의 5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조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진행할게요. 교재 273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 6-10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설명이 이 그림 6-10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테이블 하나씩에 대해서 쿼리를 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조인해서 서로 엮어가지고 결과를 조회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엮는 거죠. 조인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 두 개가 1대 다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 테이블 먼저 예를 들면은 회원은 각각이 한 명씩이죠. 우리 이승기도 한 명, 김범수도 한 명, 한 명씩이라서 물론 이름은 중복돼도 관계는 없겠죠. 아이디를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서 아이디가 다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회원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중복돼도 상관이 없었고요. 자, 그런데 이 회원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그 구매 테이블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KBS라는 사람이 운동화를 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물론 단가와 수량은 부가적인 거고요. 일단 KBS가 뭘 샀다, 또 KBS가 또 뭘 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구매 테이블인데 주의할 게 여기도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포린 키로 잡으면은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잡게 되면 당연히 구매한 사람은 KBS는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이 안 되니까 KBS라는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이 기간. 또 만약에 KBS가 물건을 사려면 당신은 이미 샀으니까 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포린 키. 그러니까 포린 키는 이 부모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와 연결되어 있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을 볼게요. 제가 아이디얼의 KBS를 잡을게요. 이걸 제가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걸 쭉 당겨서 이 선 있는 대로 쭉 따라가서 딱 보면은 여기 KBS를 찾아보세요. 그럼 KBS 찾았죠? 그럼 이 KBS는 한 명인가요? 한 명이죠, 당연히. 왜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한 명이고 김범수고 이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요 KBS 할게요. 요 청바지를 산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KBS를 잡고 쭉 따라가서 연결되어 있는 요쪽 테이블, 부모 테이블에 KBS를 찾아서 이름과 연락처 이런 거를 확인하면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아이디들만 쭉 있으면은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을 부모 테이블에 찾아가서 각각의 아이디를 하나씩밖에 없으니까요.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 연락처 이런 것을 적어서 배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고요. 보세요. KBS는 하나죠. KBS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대 다 one to many 테이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키고 얘는 포린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PK, FK 관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흔한 관계고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많은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직원 테이블 해볼게요. 회사에. 그럼 당연히 직원의 4번, 이름,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럼 이 직원의 당연히 4번은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급여 테이블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급여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에 있는 역시 4번은 포린 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학생 같은 것도 어때요? 학생 테이블과 출석 테이블, 학점 테이블도 좋고요. 학생이 각각의 학번이 하나지만 학생은 학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과목들이니까 학점을 여러 개 받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학생과 학점 테이블, 학생과 출석 테이블 이런 식으로 PK, FK 1대 다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1대 다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두 개를 엮어서 조인해서 결과를 내야겠죠. 여기는 KBS가 여기는 이름이랑 주소 이런 게 없죠. 그런 정보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조인해야 이 KBS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너 조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흔히 말하는 조인은 그냥 이너 조인인데요. 만약에 그냥 조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너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너 조인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 한 번 더 우리 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문 할 때요. 셀렉트 프롬하고 이제 테이블이 우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테이블하고 이너 조인하고 두 번째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on하고요. 조인될 조건이에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조인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웨어 조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볼까요? 자, 구매 테이블 중에서 JYP라는 아이디 가진 사람의 물건을 배송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을 조인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페이지는 275페이지입니다. 자, 셀렉트하고 from by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 기준으로. 자, 우리 테이블을 보면서 해볼까요? 직접.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으니까요. 여기 보죠. 자, by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너 조인 유저 테이블과 조인을 하네요. 우리 구매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테이블과 조인을 하는데 그냥 조인하는 게 아니라 꼭 on이 들어가야 돼요. on. 조건이 by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 것. 그러니까 by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이거죠. 이 아이디와 이 아이디가 같아야지 조인의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KBS인데 여기는 LSG랑 조인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on 조건은 어떤 열과 열이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느냐 이건데, 대부분은 PK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 테이블에 있는 PK와 자식 테이블에 있는 FK,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대부분의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대개는 이 테이블, 우리가 했던 PK, FK 관계를 맺었던 이 열들이 같은지 이 조건을 대개 on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쓰면 모두 다 조인이 되는데 우리 앞에서 ID가 JYP인 사람만 보고 싶었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자, 넘버, 바이 테이블에 있는 넘버, ID 이게 쭉 나오죠. 여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ID, 여기 때죠. JYP, 그렇죠? ID 이게 쭉 같이 나와서 두 개가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JYP라는 아이디가 모니터 전자기기를 샀는데 이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이게 하나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방식이 다시 한번 요 내용이 이 그림상에 보시면요. 처음에 일단 우리가 JYP를 웨어 조건에서 JYP를 만약에 줘야 한다. 그러면 얘에서 JYP를 잡아요. 잡아서 끌어빼요. 빼서 얘와 연결되어 있는 부모 테이블의 PK로 이렇게 쭉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중에서 아이디가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우리가 JYP를 찾아내는 거예요. JYP 찾았죠? 당연히 JYP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열과 지금 아까 우리 같이 준비된 열 두 개를 결합을 한 결과가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바이 테이블을 먼저 썼기 때문에 바이 테이블의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의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와서 한 개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웨어절을 만약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열을 다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KBS를 하나 쭉 찾아서 결합하고 다음 KBS 찾아서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이 테이블을 먼저 썼으니까 바이 테이블 기준으로 모두 다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보시면 오더 바이 넘을 아까 웨어절을 빼고 오더 바이 넘을 사실은 빼도 이전 버전, 그러니까 이전 버전이랑 MySQL 8.0.16은 됐는데 8.0.17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죠. 여기서는 오더 바이 넘을 써줘야 넘으로 정렬이 됩니다. 사실은 이건 정렬이 되는 것은 데이터 내용과 관련이 없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MySQL의 이 맨 마지막 버전이 바뀜으로써 종종 약간씩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쓰는 버전이 책과 약간 다르다면 책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으니까 제가 열을 골라서 뽑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디와 이름과 우리 제품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만 뽑고 싶어요. 대개 이렇게 하는 게 배송할 때 이렇게 하겠죠. 아이디와 사용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이 정도만 뽑으면은 실제 배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배송 담당자라는 전제하에 이 테이블에 현재 배송하기 위한 아이디 그리고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걸 확인해 볼게요. 그럼 셀렉트로 유저 아이디, 네임 이렇게 하나씩만 쓰면 되죠.
그리고 컨캣은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국번과 휴대폰 뒤에 번호를 연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됩니다. 자, 오류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흔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디얼이 있죠.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도 아이디얼이 있고 유저 아이디죠. 제품 테이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도 아이디얼, 유저 아이디얼이 있는데 여기서 유저 아이디라고 쓰니까 지금 테이블은 두 개요. 프롬 다음에 테이블 있고 이너존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두 개에 같은 열 이름이 있으니까 얘가 이 열이 유저 아이디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인지 또는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에서 조회할 때는 반드시 유저 아이디의 테이블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오시면 그래서 군문 문법을 이런 식으로 셀렉트 바이 테이블 점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네임은 두 개 테이블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적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이디, 이름, 뭐 제품, 산 제품, 주소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이 있고 어떤 거는 테이블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다 적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바이 테이블이죠.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름은 유저 테이블 안 적어줘도 되긴 하지만 적어주면 좀 명확하죠. 이렇게 해서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실제 열이 많으면 굉장히 또 열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별칭을 지을 수 있어요. 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하고 대표 이름을 쓰는 거예요. B. 이거 제가 그냥 지어준 거예요. 바이 테이블이라서 B라고. 유저 테이블은 U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UserID, U.name 이런 식으로 이 별명으로 찍어주면 훨씬 더 어때요? 위에보다 코드가 짧아졌죠?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쿼리를 조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알리아스를 준 다음에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던 구문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JYP가 구매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회원들이 구매한 목록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조인 배운 거 가지고 해볼게요. 셀렉트하고 뭐 u.userID, 이름, 프로덕트 네임, 뭐 주소 이렇게 해서 쭉 할 수 있죠. 해놓고 유저 테이블 그리고 조인을 바이 테이블로 조인을 했어요. 이번에는 기준을 유저 테이블로 했네요. 사실은 기준은 뭘로 해도 결과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차례만 바뀌지 내용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과 유저 아이디를 조인을 하고 유저 아이디로 오더 바이로 정렬을 했네요. 그럼 이렇게 쭉 조인이 됐어요. 뭐 문제 없죠? 그래도 뭐 바비킴이란 친구 샀고 은지원 친구 샀고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결과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사항을 볼게요. 제가 전체 회원들의 구매한 목록을 보고 싶었는데 전체 회원이 아니라 이거는 구매한 회원들이죠. 그렇지만 구매하지 않은 회원들은 많이 있죠. 그중 우리 10명이나 있으니까 나머지 회원들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은 회원도 만약에 구매를 안 했으면 뭐 구매 안 했음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아우터 조인이에요. 아우터 조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너 조인을 계속 얘기를 해보죠. 이너 조인에 유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쇼핑몰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기록이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자. 그러니까 회원 등록만 돼 있고 한 번도 구매를 안 한 회원은 빼고 구매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뭐 감사의 메일이나 뭐 쿠폰 같은 거를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인을 하되 우리 디스팅트문 알죠? 이거 기억나세요? 중복된 결과는 하나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조인 결과가 아이디와 이름과 주소인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아이디를 중복된 걸 제거해서 하나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5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서 실제로 구매한 회원은 5명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 회원들을 주소로 발송을 필요한 걸 하면 되겠죠. 자, 이그지스트문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 두시죠. 이번에는 3개의 테이블이 조인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교재는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상에 보시면 테이블이 지금 3개예요. 우리 학생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름과 지역이고 이름을 그냥 PK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테이블은 동아리 이름과 동아리 방 번호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한 명은 동아리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이 동아리는 학생을 여러 명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얘도 여러 개, 얘도 여러 개 이런 의미로 다대다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구성할 때는 다대다 관계가 직접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매개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동아리 테이블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학생과 그리고 학생 이름과 동아리가 얘가 PK, PK가 FK로 서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다대다 관계가 실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보시고 이거를 직접 실습 4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습 4번을 진행할게요. 실습 4번에 먼저 학생 테이블을 먼저 만들까요? 스튜던트 네임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잡고 간단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동아리 테이블 만들게요. 동아리 테이블은 동아리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서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개 테이블이 서로 조인될 학생 동아리 테이블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가 뭐죠? 얘는 이제 지금 이름과 동아리명인데 이름은 얘의 PK, FK가 되는 거고 동아리명은 얘의 FK가 되겠죠? 자, 보면 코드 보면은 그 넘버는 그냥 오토 인크리먼트로 1년번으로 지정했고요. 학생 이름 그리고 동아리 이름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린키로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이름은 이 학생 이름은 이 테이블과 이 동아리 이름이죠. 동아리 이름은 이 테이블과 이렇게 PK, FK 관계를 맺어주면 됩니다. 실행해서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잘 만들었어요. 데이터는 여기에다 인서트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인서트 할까요? 자 학생 테이블과 이 테이블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요 그대로 인서트를 할게요. 한꺼번에 하죠. 자 이렇게 이 그림상에 있는 것처럼 모두 구성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학생이 어느 동아리에 들었는지 그러니까 학생과 지역과 이름 보고 이 학생이 가입된 동아리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싶어요. 학생과 지역과 동아리와 그리고 동아리의 방번호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얘도 이제 실제 셀렉트가 이너 조인이 두 번 나오는 거죠. 보면 이제 처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의 S,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과 이너 조인을 얘를 이제 이너 조인을 하는 거죠. 이너 조인을 SC라고 주는데 정말 학생 테이블과 테이블에게 이름이 같은 거 이 두 개를 먼저 이너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너 조인한 이 결과, 이 이너 조인된 결과 가지고 다시 얘랑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고 보시면 여기 보이죠? 학생과 주소와 그리고 클럽 동아리 이름 이렇게 쭉 다 세 개가 조인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반대도 될 수 있죠. 이 어떤 동아리를 기준으로 이 동아리에 어떤 학생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반대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죠? 동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를 이너 조인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 세 가지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쓰이게 되니까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